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든 배울 점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상대의 배울 점을 찾다 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장점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맹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리든 늙든 좋든 나쁘든 간에 배울 점은 있다. 주공은 새 왕조의 덕을 겸비하여 그들의 4가지 일을 실천하고자 했고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러러 생각했다. 만약 애를 써서 터득하면 앉은 채 아침을 기다리셨다. 이루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말을 하지요. 눈치를 잘 보아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구분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왠지 삭막함이 느껴집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듣는 것은 좋지만 굳이 필요 없는 충고와 조언을 듣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도량이 좁고 공손하지 못한 것은 군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겠죠. 물론 나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다른 의견을 듣고 배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바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드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편견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적대심을 보일 때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나 그녀가 싫고 미울 뿐입니다. 어떤 분은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젊은이를 버릇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따져보아야겠지만 어른으로서 포용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의 눈에만 상대의 배울 점이 보인다. 예전에는 학문과 학식뿐만 아니라 인품이 뛰어난 왕이나 제후를 문으로 칭했습니다. 맹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공자가 제일 존경한 이가 바로 주공단입니다. 존경의 의미로 그를 주문공이라고 합니다. 주문공은 조카인 성왕을 보좌해서 주나라를 안정화하고 나중에 조카에게 권력을 물려준 뒤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욕심 없이 자신의 조카를 보좌하고 백성들의 삶을 우선했습니다.
논어에서 그에 대한 공자의 팬심이 엿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하구나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속에서 주공을 다시 못 뵌 지가. 하지만 주문공도 끊임없는 노력파였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삼갔고 선한 말을 좋아했다. 탕왕은 중용의 도를 지키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면서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문왕은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가엾게 여겼고 도를 바라보면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처럼 간절했다. 무왕은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잊지 않았다. 주공은 새 왕조 4명의 훌륭한 왕을 바라보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4가지 일을 실천하고자 했고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러러 생각했다. 만약 애를 써서 터득하면 앉은 채 아침을 기다리셨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복귀하면서 나아지기 위해 불철주야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주문공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문공은 요순시대에 이어서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에게서 절제하고 경청하는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은나라를 세운 탕왕에게는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통해서 출신을 따지지 않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주나라의 창업군주인 문왕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듯 애틋한 인의 정신을, 뒤를 이은 형님 무왕을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4명의 현명한 임금을 따라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문공도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온갖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포용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땅을 움켜쥐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오직 나와 가족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문공 같은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직장 상사에게서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고 또 다른 상사에게서는 소탈하고 허물없는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또 어느 상사에게서는 발표를 잘하는 법,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법,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면 어떤 상사에게서는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고 나의 무사한 일과 욕심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저의 균형 잡힌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단 선배뿐만 아니라 친구나 후배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위 상관없이 배울 점이 많은 분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도량을 재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포용할 줄 아는지요? 아니면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